갑시다. 그래서 세포의 골격을 유지하는데 세포가 골격이 유지된다는 건 여기 그림이 이렇게 있겠지만 무슨 뜻이냐면 세포가 아주 납작하지 않아? 굉장히 두툼해야 되는 거야. 왜 세포가 두툼해야? 물론 우리 인간 기준으로는 되게 납작한 한 층으로 보이겠지만 그 세포 안에 뭐가 돌아다녀야 돼? 그치?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정지돼 있을까 움직일까? 움직여. 알겠니? 그 다음에 뭐 있어? 우리 몸의 세포 안에서 뭐가 들어와? 항원이 들어오거나 항체가 들어오거나 백혈구들은 어때? 세포 안에서 돌아다녀야 되겠지? 그러니까 세포가 어떻게 돼야 돼? 어떠한 특정한 부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세포 있어야 돼. 위아래 층이 나눠져 있어야 되겠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잖아. 우리 건물 사이에 우리가 지금 끼어 있잖아. 그리고 이 건물 사이사이를 어때? 돌아다닐 수 있겠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 천장과 바닥이 있기 때문이겠지. 그럼 그 천장과 바닥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 건물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기둥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기둥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기둥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거야? 세 가지가 있다는 거지. 기둥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가장 두꺼운 기둥. 그래서 얘는 관이야, 이름이 관. 두꺼우니까 관이란 말이야. 얘네들은 얇아. 그래서 섬유야, 섬유. 이 섬유라는 건 무슨 뜻이야? 여러 가닥이 꼬여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섬유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섬유를 엮어서 뭘 만들지? 옷을 만들겠지. 그러니까 섬유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건 뭐가 이렇게 꼬여 있는 것들을 갖다가 뭐라 그래? 섬유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물론 미세소관도 세포 골격의 단백질 섬유 중에 하나야. 근데 얘는 굉장히 두터워서 섬유라는 단어를 안 쓰고 뭘로 쓰는 거야? 관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야. 미세소관. 알겠니? 크기는 얘네들 중에 가장 두꺼운데요. 25나노미터 정도고요. 세포의 골격하고 단백질 섬유 중 지름이 가장 큰 원통입니다. 세포 소기관이나 소낭이 관여한다. 조금 이따 나올 거야. 얘네들은 중심체. 자, 간다. 그래서 염색체 이동에 관여하는 건 누구 때문에? 세포 소기관 소낭의 이동에 관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얘네들을 이동시킨다?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아. 알겠니? 근데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 가장 뭐 하는 거야? 높은 기둥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골격을 이용해서 그 부피, 빈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야. 얘 때문에 빈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럼 얘 때문에 빈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 어떻게 되겠어? 그 빈 공간 사이사이로 물질들이 또는 세포 소기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장 두꺼운 역할을 해준 게 미세소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형태 유지지. 근데 봐, 얘는 중간 섬유인데 얘는 뭐가 돼야 돼? 가장 큰 기둥이지. 그러면 얘가 뭐야 돼? 그 큰 기둥 사이에 이제 뭐가 돼?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건물을 지면 지금은 이게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는 거지만 인테리어 되기 전에 보면 어떻게 돼 있지? 이 큰 기둥은 군데군데 몇 개 없단 말이야. 근데 위에 천장에 뭐 있어? 작은 기둥이 다 얽히고 설켜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기둥은 세로축 기둥도 있고 무슨 축 기둥도 있어? 가로축 기둥도 있겠지. 그래서 세포 형태를 유지하는 데는 이 중간 섬유가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있지. 안 움직이게 하는 것들. 고정에 관여하는 게 얘가 고정에 관여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조금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름을 좀 외우시고, 됐니?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됐니? 그래서 뭐야? 미세 섬유, 중간 섬유, 미세 소관입니다. 그래서 미세 섬유, 이제 미세 섬유 갈게요. 미세 섬유는요, 섬유 중 가장 가늘고 유연하다. 그 다음에 세포막의 지택과 변형이니까 얘도 마찬가지가 얘하고는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란다. 알겠니? 그래서 얘는 지탱하고 변형에 관여하는데 여기 구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에 동물 세포의 세포질의 분열에 관여한다는데 이것도 조금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잘 봐. 너네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하고 세포 분열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는데 혹시 기억나니? 옛날에
우리 세포 분열 과정에서 뭐 배웠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배웠지. 그때 이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에서 가장 큰 차이 나는 거 세포 분열에서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뭐가 차이 나지? 그렇지, 말기. 식물 세포는 어떻게 돼? 말기 때 세포 벽이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돼야 돼? 만들어져서 잘라지는 거지. 이게 말기. 동물 세포 혹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동물 세포는 맨 그때 세포 막이 어떻게 돼야 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함입되는 거야. 함입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요 밖에 있는 게 뭐지? 세포막이겠지. 이 세포막을 이 안쪽으로 끄집어주는 카드라라는 실이 있는 거야, 얘가. 알겠니? 그러니까 아주 세포막이 있는데 얘를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려면 이 세포 안쪽에서 동물 세포다. 이 세포 안쪽에서 실이 가느다란 실이 있어서 얘를 계속 잡아당기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몰려 들어오는데 얘가 그 역할을 하는데 쓰는단다. 시험에 나오진 않아, 잘. 알겠어요? 그래서 주로 동물 세포, 세포질 분열에 주로 관여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셔야 돼요. 됐어요? 얘네들은 뭐라고? 그냥 세포 형태 유지 소기관이야. 세포 형태 유지 소기관에는 뭐 있다고? 두꺼운 거 미세소관, 중간 거 중간섬유, 아주 가느다란 건 미세섬유. 됐어요? 형태 유지는 누가 한다고? 중간계.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이라든가 이동에 가져가는 건 뭐야? 큰 거. 알겠니?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 공간을 제일 많이 벌려놨다는 소리야. 얘가 공간을 벌려줘야 뭐 하겠어? 움직일 거 아니냐고. 알겠니? 원리는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들 원리는 뭐 여기선 중요치 않고 외우셔야 됩니다. 됐어요? 또 요것도 외워야 돼. 중심체, 중심립, 중심체 같은 말이야. 우리는 나누지 않아도 돼. 됐어요? 여러분들 중심체는 언제 본 적 있는데? 언제 본 적 있지? 방추사. 그러니까 이 중심체가 됐니? 세포 분열을 하지 않을 때는 중심체로 존재하는 거야. 근데 세포 분열합시다. 그러면 얘가 됐니? 사이즈가 커지면서 뭐가 되는 거야? 방추사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일반 세포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디서? 중심체로 존재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세포 분열할 땐 얘가 쓱 가갖고 뭐 돼? 방추사가 되겠지. 방추사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얘가 됐니? 이렇게 해서 세포 양 끝에서 이렇게 쭉 끄집어 왔잖아.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됐니? 세포 끝에서 얘를 끄고 왔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 쓱 끌고 가는 역할을 하잖아. 그래서 얘는 세포 분열 시 염색체 이동에 관여한다. 세포가 분열할 때 복제된 후 둘로 나눠져서 세포의 양 끝으로 이동해서 방추사가 형성된다. 방추사야. 됐니? 그러니까 중심체가 뭐 되는 거야? 방추사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방추사가 되는 역할을 한단다. 이걸 뭘 한다고? 중심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많이 있지는 않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시험에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세포 소기관 중에서 물론 전 시간에 했던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오늘 한 것 중에서는 얘가 항상 나옵니다. 암기합시다. 바로 뭐야? 편모, 선모. 편모, 선모야. 됐니? 잘 봐. 편모하고 선모는 차이점이 있는데 뭐가 차이점이냐면 하나, 편모는 길어. 꼬랑지처럼 이렇게 길다고. 됐니? 선모는 짧아. 됐어요? 그리고 요 편모, 선모는 전부 다 뭘로 돼 있냐면 아까 배웠던 거야. 됐니? 한 쌍의 미세소관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한 쌍의 미세소관으로 돼 있다는 거 아까 미세소관 봤지? 됐니? 가장 굵은 형태 유지에 한 쌍의 미세소관으로 돼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왜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미세소관이 하나, 두 개가 붙어서 이렇게 한 쌍의 형태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잘 봐. 얘가 아주 독특하게 돼 있는데 요 미세소관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요걸 뭐라 그래? 한 쌍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요 바깥쪽에는 하나, 둘, 셋, 넷 해서 몇 개가 있냐면 9개가 한 세트야.
알겠니?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떻게 돼? 미세소관 두 개가 각각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되어 있다고 해도 되고 그냥 한 쌍이 있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냐면 내가 이 정자의 꼬리 있지. 정자의 꼬리, 정자 꼬리. 정자 꼬리의 단면을 딱 잘라보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더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편모나 선모는 둘 다 어때? 잘라보면 미세소관 9개의 쌍과 중심의 한 쌍으로 생긴 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얘네들은 대표적인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지? 이동하는 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편모는 그닥 많이 없어. 어디 있어? 사람에게 편모는 어디밖에 없어? 그래, 정자에만 있어. 알겠니? 그러니까 정자세포에서만 편모를 볼 수 있겠지. 근데 사람의 선모는 굉장히 많아. 선모는 어디 있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어디 있어? 기관지에 있지, 기관지. 기관지에 이 선모가 막 있는 거야. 선모는 짧은 털이야. 우리 눈에는 털처럼 보이는 거야. 됐니? 이 기관지에 있는 선모가 무슨 역할을 하지? 호흡할 때 선생님의 공기가 기관지를 지나가겠지. 그 기관지를 지나갈 때 얘가 털들이 이렇게 있어서 뭐 제거해 주는 거야? 먼지 제거해 주는 거지. 먼지가 이 선모에 점액질이 있어. 뭐랑 비슷해? 코털과 비슷한 거야. 코털. 됐니? 우리도 코털이 왜 있지? 코 속에 코털 왜 있어야 돼? 그거 옛날에 어떤 친구가 그랬는데 청결을 위해서 코털을 맨날 깎는데 무식한 거야, 알겠니? 코털 깎으면 안 돼. 물론 겉으로 튀어나오는 거 정도만 이렇게 좀 자르면 되겠지. 여기다 뭐 기계 넣어갖고 엉 하고 다 잘라버린대. 됐니? 코털이 있어야 되지. 왜 있어야 돼? 이 코털은 내가 코로 호흡할 때 뭘 제거해줘? 먼지를 제거해주지. 근데 코털이 어떻게 돼? 바짝 말라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뭐가 있어? 그렇지. 콧물이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 콧물에 의해서 코 속으로 들어오는 먼지도 제거되는 거고 또는 바이러스, 세균, 항원들이 꽤 많이 제거가 된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코털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항원들이 제거가 되지 않고 바로 들어올 수 있겠지? 됐어요? 그게 1차 방어막이야. 근데 2차 내가 호흡을 하더라도 혹시 통과되어 온 항원이라든가 먼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 또는 입으로 호흡했을 때 들어온 애들도 있겠지. 그래서 기관지에 뭐가 있어? 선모들이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 선모를 통과해가는 먼지들이 어때야 돼? 이 선모에 다 걸러나는 거지. 그래서 선모에 먼지가 걸려서 목이 간절한데 태 하면 나오는 게 뭐야? 가래라는 성분이겠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래가 낀다라는 건 내 생활 환경이 어떻다? 굉장히 먼지가 좀 많은 생활 환경에 끼어 있을 때 튀어나오는 거란다. 그래서 선모는 사람에게는 여기 있는 거야. 물론 요즘은 기관지라고 하지 않고 뭐라 사람 숭관가지라고 얘기해. 알겠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집신벌레 많이 있지. 보통 여러분들 볼 때 집신벌레 많이 있지. 집신벌레 많이 있지. 집신벌레. 집신벌레는 이 털이 작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로 뭐 하는 데 이용해? 이동하는 데 이용하지. 마치 노 젓는 것처럼 해서 이동한단다. 알겠니? 그런 선모라는 세포 소기관도 있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얘는 뭐야? 편모는 꼬랑지지. 선모에 비해서 편모는 매우 길어. 그래서 얘는 대표적으로 뭐야? 운동하는 역할을 하겠지. 그래서 길이가 길고 선모보다 수가 적어. 긴 꼬리 파도 치듯이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데 있겠지. 사람에게는 정자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 부른다고? 이런 것들 뭐라 부르냐?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편모하고 선모는 시험에 꽤 잘 나와요. 시험에 꽤 잘 나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암기 좀 합시다. 알겠어요? 암기 좀 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좀 암기 형태여서 뭐 크게 어려울 건 없고 그냥 한번 내가 정리해 주는 정도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문제 몇 개 풀고 넘어갑시다. 아니다, 하나 안 했네. 쏘리. 하나 안 했네. 됐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뭐야? 지금 뭐 배우지? 세포에 대해서 배우는 거지.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 세포의 종류를 배우는 거야. 세포의 종류. 크게 나눕시다. 세포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눠?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로 나눈 거야.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그거 하나만 외우면 돼. 어떤 게 원핵이고 어떤 게 진핵인 거야? 핵이 있고 없고야.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고등생물은 다 진핵세포야. 그래서 진핵세포를 가지고 있는 생물들을 우리가 뭐라?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그럼 진핵세포는 뭐냐? 여기 핵이 있지. 핵 속에 뭘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지. DNA를 가지고 있는 거야. 핵 속에 DNA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진핵세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원핵세포는 핵 속에 생물이 하나야. 됐니? 세포 내에 뭐 있어? 핵이 없어. 근데 얘가 생물이지. 핵은 없지만 모든 생물은 전부 다 뭐가 있어야 돼? 그래, RNA, DNA 있어야 되겠지. 그걸 다른 말로 핵산이라고 하겠지. 그 핵산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핵산이. 근데 핵산이 핵에 없고 어디에 있는 거야? 그렇지, 세포질에 있는 거야, 세포질에. 됐니? 세포의 세포질은, 잘 봐. 세포는 핵과 세포질로 돼 있지. 세포질 전부 다 뭐라 그랬지? 물. 그러니까 이 원핵세포는 그 물 속에 그냥 DNA들이 어때? 둥둥둥 떠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유전 물질, 핵산이라고 하지. 됐니? 또는 핵산이 있더라도, 됐니? 봐. 요 플라스미드 있지? 요 플라스미드. 요 플라스미드가 뭐냐면 우리 고등생물들은 DNA나 DNA가 어때야 돼? 이렇게 풀려서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이렇게 돼 있겠지. 근데 플라스미드라는 건 뭐야? DNA가 원형 상태로 되는 거야. 이게 원형 상태. 이게 DNA야. 아주 단순한 구조물에 DNA가 어떻게 해야 돼? 원형 상태로 되어 있는 DNA를 우리 뭐라 그래?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플라스미드니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야? 무슨 생물에서 볼 수 있는 거야? 원핵세포의 DNA 구조가 플라스미드야. 플라스미드가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어. 모든 원핵생물에 플라스미드가 다 있는 건 아니야. 알겠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 있어? 핵막과 없어. 됐죠? 이렇게.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 있어? 핵과 막으로 둘러싼 세포 소기관이 없어. 그래. 막으로 둘러싼 세포 소기관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얘가 아주 하등 생물이니까 뭐가 없어? 미토콘드리아라든가, 됐니? 골지체, 됐니? 소포체 이런 건 없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잘 봐야지.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얘도 생물이니까 무엇은 있어야 돼. 모든 생물이 뭐는 있어야 돼? 물론 핵산은 있어야 돼. DNA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생물이고. 두 번째 뭐는 있어야 돼? 단백질은 합성할 수 있어야지. 모든 생물은 단백질은 합성할 수 있어야 돼. 모든 생물들이. 그러니까 단백질을 합성하려면 얘도 단백질 합성 소기관 뭐는 있어야 돼? 단백질 합성 소기관 뭐는 있어야 돼? 라이보솜은 있어야 되겠지. 야, 봐봐. 나 봐봐. 저 생물이지. 근데 대표적으로 원핵생물은 단세포 생물이야. 그럼 단세포 생물이지. 그럼 단세포 생물이 생식은 새끼를 낳는다는 거야? 생식 어떻게 해? 이분법으로 해. 그럼 그 이분법으로 생식한다는 건 무슨 뜻이지? 그래. 유기물을 먹고 뭘 만들어? 단백질 만들어주는 거지. 그 단백질 만들어서 지가 뚱뚱해지면, 그렇지, 잘라가지고 분열하지. 또 유기물 만들어서 어때요? 유기물 먹고 단백질 만들겠지. 그래서 뚱뚱해지면 또 돼. 또 잘라지는 거지. 그게 이분법 증식이야. 그러니까 얘는 세포 소기관 중에서 고등 막 소기관은 없어도 뭐는 있어야 돼? 라이보솜은 있어야 되겠지. 왜? 뭐 해야 되니까? 단백질 합성해야 되니까. 됐어요? 요 밑에 있겠는데 또 봐. 외우는 게 아니라 얘는 됐니? 세포질에 효소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어떤 효소가 있어야 돼? 소화 효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 새끼들이 세균인데 세균이 돌아다니면서 뭘 먹어? 그치, 뭔가 단백질을 먹어야 되겠지. 걔도 유기물을 먹어야 되겠지. 그럼 그 만든 유기물을 뭐야? 내가 소화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소화시켜서 뭘로 만들어? 아미노산. 그럼 아미노산으로 뭘 만들어? 단백질. 그럼 단백질 많이 만들면 어떻게 돼? 분열. 또 돌아다니다 뭐 먹어야 돼?
유기물. 유기물로 뭐 해야 돼? 소화. 소화돼서 뭐 돼야 돼? 단백질. 단백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 분열. 얘는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무조건 증식은 해야 되겠지. 그럼 증식하려면 뭐 만들어야 돼? 많은 양, 무수히 많은 양의 뭘 만들어야 돼?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소기관만 있으면 돼? 단백질 합성 소기관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근데 여기서 세포 소기관이 없어요. 막으로 둘러싼 세포 소기관이 없는 거야. 왜냐? 세포 소기관 라이보솜이 있는데 라이보솜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그렇지. 막이 없는 세포 소기관이잖아. 전 시간에 라이보솜 어떻게 배웠어? 흰자 위에 노른자가 그냥 떠 있는 것처럼 보였지? 그럼 뭐가 다른 거야? 그지? 물질이 달라서 막이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의 종류가 달라서 둥둥 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라이보솜을 있는 거야. 착각하면 안 된다고 외운다고 해서 외우라고 해서 됐어요. 그래서 핵막이 없어. 핵막이 없어도 DNA는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원형 DNA, 그 아까 말하는 거 이런 둥근 DNA 형태를 갖고 있는 걸 플라스미드라 그래. 일부는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모든 원핵 생물이 모두 다 플라스미드를 갖고 있는 건 아니란 뜻이야. 됐니? 그렇지. 뉴클레오솜이 적용되지 않는 뉴클레오솜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처럼 생겼을 거란 말이야. 알겠니? 우린 뉴클레오솜이 어떻게 해야 돼? 뭉쳐서 염색사가 된 거야. 근데 얘는 어때? 그냥 원형으로 만들어진 플라스미드가 만들어지는 거야. 역시 아까 했지. 잘 봐.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세포 소기관 중에 뭐만 있어야 돼? 그랬더니 라이보솜만 있으면 되는 거야. 단백질은 합성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세포벽이 있는데 잘 봐. 이 세포벽이 있는데 펩티도글라칸이라는 세포벽이 있는데 봐. 일반적으로 식물세포에 세포벽이 있지. 됐네? 근데 얘는 펩티도글라칸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 세포벽, 식물세포의 세포벽은 뭐냐? 셀룰로스지. 근데 얘는 어떻게 돼? 그 셀룰로스하고 구조가 좀 달라. 이걸 당단백질이라 그러는데 얘는 있어. 됐니? 즉 뭐냐면 세포벽을 이루는데 뭘가 있다는 거야? 약간 당이 좀 있어. 당이 뭐 있어? 세포벽이 당을 가지고 있는 뭘로 돼 있어? 단백질로 돼 있다고. 당단백질이라 그래. 이름이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구조가 됐니? 식물의 세포벽과 이건 화학에서 배우는 건데 식물의 세포벽과 됐니? 원생생물의 세포벽은 성질이 좀 다르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식물의 세포벽은 전부 다 뭘로 돼 있어? 주성분이 셀룰로스로 돼 있는데 얘는 단백질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생생물은 전부 다 뭘로 돼 있는 거야? 세포벽도 단백질로 돼 있어. 단백질로. 근데 그 단백질에 당이 좀 있어. 오탄당이 좀 있어서 그걸 당단백질이라고 그러고 이름만 알아.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핵생물은 전부 다 뭐야? 대표적으로 세균이야. 세균. 우리가 말하는 세균들이 전부 다 뭐야? 원핵생물이 되겠지. 원핵세포 구조로 되어 있는 거지. 남세균, 대장균 전부 다 세균이야. 알겠니? 또 하나 우리 잠깐 생물하는 김에 좀 해볼까? 그럼 세균은 인간에게 해를 가하나? 인간에게 해를 가하는 세균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세균 중에 1%도 안 돼. 대부분의 세균은 뭐야? 인간에게 이롭다. 우리 몸속에 세균이 있어 없어? 엄청 많은 세균들이 증식되어 있어. 알겠니? 특히 소장이나 대장 같은 데는 엄청난 이로운 균들이 많은 거야. 우리 몸엔 그러니까 대부분 이로운 세균들로 우리가 공존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 몸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사는 거야. 다만 그 세균들과 나오고 서로 이롭게 공존하는 거지. 알겠니? 그런데 우리가 세균 하면 부정적으로 느끼는 이유는 뭐야? 됐니? 그렇지. 걔네들은 공존하니까 어때? 평상시에 얘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사는 거지. 그러다가 해를 가하는 세균이 오면 어떻게 돼야겠어? 내가 아프겠지. 그래서 우리가 세균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데 대부분 다 이롭다. 됐니? 남세균 언제 배운 거 같지 않니? 남세균 언제 배웠어? 최초에? 그래서 광합성 세균이 없잖아. 됐어요? 그래서 됐니? 봐,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거 다 고등생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 다 뭐야? 진핵생물인 거야.
됐어요?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 다 됐어. DNA 됐다. 그 다음에 하나만 합시다. 세포벽. 됐니? 세포벽, 일부 세포벽이 있다. 식물세포는 있고, 여기 이야기하려고 그래. 키틴질 말하는 거야, 키틴질. 그래서 우리는 식물세포나 동물세포는 전부 다 세포벽, 식물세포는 없다. 식물세포, 아이씨, 동물세포는 없다. 그럼 키틴질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전부 다 세포벽은 뭘로 돼 있어, 식물은? 셀룰로스 돼 있지. 근데 키틴질로 돼 있는 건 버섯이나 곰팡인데, 키틴질은 어떤 성분이냐면, 약간 비닐우 같은 성질이야. 그러니까 셀룰로스하고 조금 성질이 다른 세포벽을 가진 적이 있단 말이야. 비닐막 알아? 니네 만져봤어? 저기 곰팡이는 안 만져봤겠지만 버섯 만져봤어? 버섯? 버섯은 일반 식물의 표면하고 좀 달라. 약간 빠릿빠릿한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 비닐막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됐어요? 그래.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지. 세포벽으로 뭐 있어? 세포벽은 전투가성이지? 전투가성이라 뭐가 통과돼? 물이 통과될 수 있겠지? 됐니? 근데 키틴질 세포막은 물이 통과가 안 돼. 알겠니? 그래서 수분을 막아내기 위해서 됐니? 키틴질로 된 애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게 뭐야? 버섯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버섯 위에다가 물 떨어뜨려봐. 왜 삿갓이 이렇게 핀 버섯들 있지? 거기다 물 떨어뜨리면 물이 흡수가 안 되고 거기에 몽글몽글 물이 놀아. 알겠니? 물이 놀아. 뭐 논다는 말 좀 어렵나? 너네 저기 개구리 우산 알아? 개구리 왕눈이 우산 쓰고 다니는 거 뭐지? 연잎이라고 알아? 연잎? 연은 알아? 연잎? 시골 애들이 뭐 연도 몰라. 연잎 알아? 연밥은 알고? 연근 알고? 빨리 안다 그래. 근데 시골 서울 한복판 애들도 연잎 알아? 그러면 알아요 그러는데 뭐 여기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소파는데 그지? 연잎을 몰라? 알지? 그 연잎을 뭐라 그래 우리가? 개구리 우산이라 그래? 미안 농담이야. 대체 잡아. 연잎 위에다가 그거 하려면 멀리 갔다 와. 개구리 왕눈이 알아? 개구리 소년 개구리 소년 개가 갖고 다니는 거 개구리 우산. 랄랄라 개굴 왕눈이는 아니야? 개구리 왕눈이는? 몰라? 아 형편이 어려운 것들하고 수업하려니까 만화 영화 개구리 왕눈이를 모른다고? 됐다. 그 개구리 왕눈이 보면 연잎을 우산으로 쓰고 다녀.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잡아. 연잎 위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래 물이 되니 다른 식물에 떨어진 거하고 달리 어때? 흡수가 안 되고 그 위에서 어떻게 돼? 빙글빙글 논다고. 알겠니? 마치 되게 신기해. 선생님 어렸을 때 많이 갖고 놀았는데 너무너무 신기했지. 그때는 그 원리를 몰랐으니까. 됐니? 뭐가 돼 있는 거야? 물과 성질이 다른 코팅이 돼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즘 그 기술을 어디다 접목하고 있지? 자동차 도색하는 데다가 그 기술을 따오는 거야. 아, 연잎 성분하고 똑같이 자동차 표면막을 만들면 비가 왔을 때 자동차 본네트에 물이 떨어지면 물이 뭉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동그르르 하고 굴러가게끔. 됐니? 비가 오면 그 자동차 앞 유리에 물이 맺히면 사고가 난단 말이야. 와이퍼를 이렇게 해도. 그런데 거기에 연잎 코팅 같은 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 물이 밍그러 떨어지겠지? 됐어요. 그 역할을 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키틴질이라는 건 뭐냐면 세포벽이 됐니? 마치 물을 흡수하지 않는 그런 성분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버섯은 비가 와도 어떻게 돼? 그 물이 흡수되지 않는단 말이야. 곰팡이도 마찬가지겠고. 그러니까 곰팡이 같은 애들도 어때? 비가 온다고 해서 걔네들이 죽지 않는단 말이야. 뭐 그런 건 필요 없는데 한번 해봤어. 키틴질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됐어요. 진핵생물입니다. 다 진핵생물이죠. 자, 갑니다. 그래서 봐. 요거 구별하는 거 시험에 많이 나와. 됐니? 봐.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있겠어?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물세포 세포벽이 없다.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다겠지. 그런데 봐봐. 세균은 어떻게 돼? 세포벽이 있는데 성분이 다르다. 펩티도글리칸. 됐니? 근데 봐. 세균은 뭐가 없다? 핵막이 없지. 또는 핵막을 갖는 세포 소기관이
없지. 그래서 세포 내막 구조물이 없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다. 알겠어요? 이 정도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 뭐 이걸 더 막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세포의 구조가 되겠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푸는 단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요거 갈게요. 그래서 얘가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대포 자료 문제로 38페이지인데 얘가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지. 얘가 뭐가 돼? 이 그림을 보니까 단백질 합성해서 분비하는 데까지 걸리는 그림이 되겠지. 그래서 그림 가는 안 보이네.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아? A, B, C, D는 어디 있냐? 몇 페이지냐? 여기 있다. 자, 갑니다. 오케이. A에서 D까지는 핵,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골지체, 라이보선, 거친면, 소포체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요. 기억과 니은은 소낭이고요. 기억 속의 단백질과 니은 속의 단백질은 구조가 다릅니다. 라고 돼 있네요.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겠어? 핵이 얘가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돼야 되겠어? 요게 지금 뭐 같아, 요게? 얘가 라이보솜 같아. 라이보솜 같아. 얘가 라이보솜 같아. 알겠니? 단백질 합성하는 거고. 그 다음 얘가 지금 보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핵, 골지체, 라이보솜, 거친면 소포체.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거친면 소포체가 되는 거야. 우리 소포체 배울 때 거친면 소포체하고 매끈면 소포체하고 나눠서 배웠어. 그래서 거친면 소포체라는 건 여기에 라이보솜들이 어때? 막 붙어 있는 거야. 라이보솜들이 붙어 있어서 얘가 거친면 소포체 같고 얘가 그러면 써있진 않겠지만 매끈면 소포체겠지.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조그만한데 점이 있으니까 이게 라이보솜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소포체, 거친면 소포체, 매끈면 소포체에서 떨어져서 나온 게 만들어진 거지.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골지체가 돼야 되겠죠. 골지체가 얘가 돼야 되겠고 골지체에서 막으로 싸서 분비하는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분비 소낭이 되는 거야. 물론 여기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 아까 여기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싸서 막으로 싸서 나온 얘도 분비 소낭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뭐가 있겠어? 주로 단백질들이 모여 있겠지. 어디서 만든? 라이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이 여기서 싸서 나왔겠죠. 됐습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넘어갈게요. 2번 보면 RNA가 있다. RNA 어디 있어야 돼? 여기서 조심해야 돼. RNA 어디 있다 그래야 돼? RNA는 핵 속에 RNA 있니 없니? 어허, 고민한다 이거를. 과학. 뭘 고민해? 핵 속에 RNA 있어 없어? 그러지 말자. 에헤이, 꽉. 그러지 말자. 소율이가 대답한대. RNA 핵 속에 있어 없어? 겁나 있어야지. 핵 속에서 RNA 무슨 역할 해? 그렇지.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복사해 와야 될 거 아니야. 핵 속에 RNA 짱 있어야지 뭐 고민해. 됐니? 하나 더 있지. 이 RNA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라이보솜한테 가줘야지. 알겠니? 라이보솜한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라이보솜에는 뭐 있어야 돼? 엄청난 RNA가 있어야 되겠지. 또는 뭣도 있어야 돼. 전 시간에 했잖아. RNA가 무슨 RNA도 있어? rRNA도 있어야 되겠지. rRNA는 뭐라 그랬어? RNA한테 받은 정보로 나한테 필요한 아미노산을 가지러 가는 rRNA가 라이보솜에 꽤 많아야 돼. 알겠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RNA가 어디에 있어야 돼? A하고 C에 있어야 됩니다. 단백질 가공과 운반한대. 가공과 운반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누가 돼야 돼? 단백질 가공, 운반. 어디서 만들어서? 라이보솜에 만들어서 여기서 거친면 소포체에서 뭐 해야 되겠어? 저장되고 운반돼야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저장하고 운반하는 게 누가 돼야 돼? 소포체가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그럼 소포체에서 막으로 싸서 어디로 와야 돼? 골지체로 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골지체도 됐니? 내가 흡수한 단백질을 어떻게 해야 돼? 가공하고 저기서 뭐 돼? 저장하고.
됐니? 그 다음에 분비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 가공과 운반에 관여하는 세포 소견은 B하고 D가 돼야 되겠습니다. 시스터나가 있으므로 내부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시스터나가 뭐야? 주름이야, 주름. 이런 주름 제조를 시스터나라 그래. 됐니?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있지? 중요한 거? 시스타나는 소포체에도 있고 골지체에도 있잖아. 됐니? 근데 소포체에 있는 거하고 골지체에 있는 거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야? 소포체하고 골지체는 소포체는 이 안에가 모두 다 뭐야 돼? 뚫려 있지. 됐니? 얘네들이 뚫려 있어. 다 뚫려 있어. 왜 뚫려 있어야 돼? 내부가 연결돼 있어야 되겠지. 왜? 여기에 뭐 있어? 여기에 뭐 있어? 라이보솜이 여기 있지? 그럼 라이보솜이 여기서 뭐 만들어내? 단백질 만들겠지? 그럼 단백질이 다 한쪽에서 이렇게 몰려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다 이쪽으로 몰려야 되니까 이 모든 구조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지. 봐봐. 선보자. 너는 우유 마시니? 나는 서울우유만 먹어. 왜 서울우유만 먹겠어? 서울 살아요. 그런 새끼들. 됐니? 서울우유를 만든다고. 알겠니? 근데 봐라. 서울우유를 만드는 회사는 우유를 서울우유에서 만들까? 그럴 것 같아? 무슨 서울우유에서 서울우유를 만들어? 우유를 짜는 뭐가 있겠어? 농장들은 각기 다 분산되어 있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젖소 농장이라고 하자. 농장들은 전국에 수백, 수천 개가 다 따로 있겠지. 그러면 서울우유라는 그 회사에서는 그 농장과 거래돼서 우유를 한 곳에다가 뭐 하는 거야? 모아야 되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젖소 농장들인 거 아니야. 이 농장들에서 다 모아서 어디로 와야 돼? 서울우유 공장으로 우유가 모여야 되겠지.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해? 우리가 그 우유를 살균하고 그다음 또 뭐 또 하겠지. 뭐 여러 가지 뭐 정제 작업도 하고 그러겠지. 뭐 불순물도 뭐 제거하고. 됐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누가 돼야 돼? 소포체가 하는 역할이겠지. 그래서 이 소포체는 어떻게 돼야 돼? 이 소포체는 어떻게 돼야 돼? 다 뚫려 있어야 되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이 우유를 싸서 어디로 보냈어? 골지체로 보내지. 자, 간다. 그럼 골지체는 어디야? 자, 봐. 우유를 서울우유에서 만들지.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 만든 다음에 편의점에다 갖다 팔까? 그럴 리 없어. 왜? 우유를 전부 다 어디로 보내줘? 걔네들 지점으로 다 보내줄 거 아니야. 여기는 서울로 가는 우유, 여기는 뭐 어디 부산으로 가는 우유, 어디론가 다 각각 보내줘야 되겠지. 됐니? 그럼 서울로 가는 우유하고 부산에 가는 우유들은 서로 만날 일 있어 없어? 없겠지. 걔네들 이제 각각 다 알아서 거기서 잘 보관해서 보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분비 소낭으로부터 다 받아서 얘가 여기 있고 얘는 여기서 받은 놈 여기 있고 얘는 여기서 받은 놈 여기 있고 여기서 받은 놈 여기 있고 각각 따로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막이 뚫려 있을 리가 없어. 됐니? 뚫려 있으면 또 골치만 아파. 왜? 지들끼리 뭐가 있어? 여기서 만나버리면 또 골치만 아프겠지.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된 거야? 시스터나가 있으면 내부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야. 내부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얘는 지금 누굴 말하는 거야? 소포체 말하는 거야? 골지체 말하는 거야? 골지체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골지체였습니다. 됐어요. 자, 빨리 가야 되겠네요. 3번에 1번 A에서 D까지는 모두 인지질 이중충으로 막을 갖는다. 전부 다 막성 소기관이지. 근데 한 놈이 아니네. 한 놈이 막이 없어. 누가 막이 없니? 누가 막이 없어? 여기서 막 없는 놈이 하나 있는데. 대꾸를 안 하네. 그런 새끼들. 누가 막이 없어? 막기 없는 세포 소유관은 누구야? 라이보솜이야.
라이보솜 막이 없다 그랬어. 근데 A, B, C, D가 다 막이 있다 그랬으니까 안 되겠네요. A가 누구였어? 아까 A가 핵이었잖아. 핵은 됐니? 핵과 세포질 사이에서 이동 통로가 있어. 그래. 뭐 있어? 핵과 이동 통로가 있지. 세포질 이동 통로가 있지. 그걸 뭐라 하지? 핵에 구멍 뚫려 있다 그랬지. 그걸 뭐라 그래? 핵공. 맞습니다. B는 이자세포와 같이 분비작용이 활발한 세포에서 발달돼. B가 누구야? B? B 어디 있어? B. 여기 거친면 소포체지. 됐니? 거친면 소포체 또는 그 밑에도 있는데 봐봐. 이 거친면 소포체에 뭐가 많이 붙어 있어야 되겠어? 라이보솜이 붙어 있어야 되겠지? 그럼 봐라.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겠지? 그러니까 거친면 소포체나 라이보솜이 가장 잘 발견되는 건 누구야? 단백질 합성이 활발한 세포에서만 잘 발달돼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단백질 합성이 가장 활발한 세포는 누구야? 단백질에서 여러분들 이해 안 갈 수 있는데 호르몬 다 단백질이야. 호르몬 다 단백질이지. 그리고 호르몬 분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세포에서 라이보솜이나 거친면 소포체를 볼 수가 있겠지. 야, 선생님의 근육세포 있어. 선생님 허벅지 근육세포. 이 허벅지 근육세포에서는 뭐 할까? 라이보솜이 많이 발달되어 있을까? 허벅지에서 단백질 만들까? 허벅지에서는 주로 뭘 하지? 에너지를 쓰지. 우리 이 허벅지가 걷는데 내 신체를 뭐 하는데? 지탱하는데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럼 허벅지 세포에서 뭐가 가장 많이 발견되겠어? 에너지 생산하는 세포 속이 가장 많이 발견되겠지. 그게 누가 돼야 돼? 마이토콘드리아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은 라이보솜이 어디서 가장 많이 발견돼야 돼? 이자세포다. 맞는 말이야. C에서 C 어딨냐? C가 누가 C냐? 라이보솜이네.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 이건 뭐 당연한 소리겠지.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이건 뭐 당연한 소리겠지. 펩타이드 결합 뭐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 그래야 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죠. 뭐 당연한 소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D는 D 어딨냐? 골지체네요. 세포 독성 물질의 해독과 칼슘 이온의 저장에 관여한다. 여러분들 칼슘 이온 저장이 가능한 건 어디야? 이거 지금 외웠나? 니네 칼슘 이온 어디다 저장해? 매끈면 소포체에 칼슘 이온이 저장된다. 칼슘 이온은 매끈면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내가 세포, 혈관으로부터 받은 칼슘 같은 것들은 매끈면 소포체에 저장됩니다. 좀 알자. 그래서 디귿에 보면 5번이야. 3번에 5번을 보면 칼슘 이온이 D라고 되어 있으니까 골지체네. 골지체 안 됩니다. 6번에 기억은 소포체에서 가공된 단백질을 골지체로 운반하는. 그렇죠. 얘는 지금 어때? 골지체로 가는 소낭이 돼야 됩니다. 니은 3번에 7번이야. 니은은 막과 세포막이 결합해서 니은 속에 있는 단백질이 세포막으로 분비된다. 니은의 막과 세포막이 결합해서. 이 말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전에 한번 모의고사에 나와가지고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봐봐.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어디 있어? 분필로더냐? 행복은 가까이 있는 거야. 봐봐, 쌤 봐. 봐봐. 이게 지금 분비 소낭이야. 이게 분비 소낭이다. 분비 소낭이고 여기에 지금 뭐야? 단백질이 있다. 알겠니? 그러면 여기에 뭐 있어? 세포막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세포막 밖이다. 이게 세포 안, 이거 세포 밖이야. 알겠니? 이게 세포 밖이야. 그러면 지금 잘 봐. 지금 요 단백질을 어떻게 이 세포 밖으로 내보내느냐 하는 거야. 이렇게 막으로 쌓여 있는데 그 얘기인 거야. 됐니? 그런데 이따가 내가 세포막 강의하겠지만 세포막은 뭘로 되어 있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세포막과 요 세포막이 구조가 같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까지는 됐지? 자, 봐.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만나. 그러면 분비 소낭의 세포막과 내 세포막이 만나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 뭐가 같다? 같은 인질 이중축으로 돼 있지. 성분이 같지. 그러면 얘가 마치 어떻게 돼? 이렇게 열리는 거야. 이렇게 열려버리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렇게 열려서 여기 있던 애가 뭐야 있어야 돼? 밖으로 분비가 되겠지? 분비가 돼? 그러면 요 막 있죠. 요거 분비소나 요 막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 그래, 얘가 쭉 늘어나서 다시 얘가 어떻게 돼? 쭉 늘어나서 이렇게 세포막이 늘어나면 되겠지. 이렇게 세포막이 되는. 요 분비소낭이었던 세포막이 다시 내 세포막이 되는 거란 말이야. 내 말 이해 갔어? 왜 그게 가능해? 얘하고 아까 얘하고 뭐가 같으니까 그래. 같은 세포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가다가 쭉 가다가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야 돼? 쭉 열려서 이렇게 열려서 안에 게 그냥 분비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그걸 말로 쓴 거란 말이야. 7번을 말로 쓰면 니은의 막과 세포막이 결합하면 이렇게 아까 만나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만나면 니은 속의 단백질이 세포막으로 분비된다 이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왜 그런 거야? 분비소낭이나 세포막의 종류가 같아서 그런 거야.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이 나와. 이와 유사한 얘기가. 알겠어요? 이와 유사한 얘기 한 번 또 나옵니다. 됐죠? 근데 이 문제랑 39페이지 문제랑 문제가 같죠? 거의 문제가 같아. 그래서 문제가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쭉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만 더 배우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하나가 수업이 안 된 게 하나 있죠? 저 앞에 하나가 있기는 했는데 그래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여기서 설명하려고 그때 잠깐 넘어왔던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얘입니다.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야? 맨날 나오는 거야? 예.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2단원에서는 얘가 핵심이야.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정말 많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단세포 생물의 삭간말을 이용한 가세 재생 실험입니다. 라는 거야. 선생님 보자. 얘가 선생님 봐봐. 아주 쉬운 문제야. 한 번만 이해하면. 삭간말이라는 단세포 생물이야. 그런데 삭간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요 위에 요걸 갓이라 그래. 그러니까 갓의 모양이 둥근형이 있고 이건 꽃형이 있는 거야. 꽃형. 꽃같이 생겼지? 이렇게. 그래서 얘의 갓의 종류에 따라서 이 둥근 걸 뭐야? M형 삭간말이라 그러고 꽃처럼 생긴 얘를 갖다가 C형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얘는 무슨 생물이라고 했지 아까 내가? 단세포 생물이라 그러지. 얘 생물이야. 알겠니? 단세포 생물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봐라. 삭간맛은 모양은 위에는 갓이라 그러고 요 사이를 우리가 보면 마치 식물의 줄기처럼 생긴 거 있지?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이걸 자루라 그래. 자루. 그리고 요 밑에 헛뿌리라고 해서 저거 헛뿌리로 하는 게 있어. 근데 헛뿌리인데 이것도 생물이니까 얘도 생물이니까 뭐가 있겠어? 핵이 있겠지. 그래 여기 헛뿌리에 핵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구조는 갓과 자루와 헛뿌리로 되어 있는 단세포 생물이고요. 핵이 헛뿌리에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 실험이 뭐냐면 갓을 잘라. 그래서 삭간말의 갓 모양에 따라서 M자형과 C자형으로 구분되는데 갓을 제거되어도 다시 생성되다. 이걸 잘라도 다시 생성되는 생물이래. 자, M자형 헛뿌리하고 C자형 헛뿌리를 이식하고 C자형 헛뿌리에는 M자형을 이식한다. 자, 간다. 무슨 말이에요? 갓은 잘라. 버려. 갓은 잘라 버렸다 이제. 그런데 M자형의 자루를 잘라. 그 M자형의 자루를 잘라서 C자형에다가 M자형
자루를 이식해 줬어. 다시 C자형의 자루를 잘라. 갓은 잘라 버린 거야, 이거는. 잘라 버린 거야. 그러면 얘는 C자형의 자루를 잘라서 M자형에다가 이식을 해준 거야. 됐니? 그러니까 M자형에는 C자형 자루를, C자형에는 M자형 자루를 이식한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새로 지나서 새로운 간 모양이 나왔어. 자, 이제 간다. 새로운 간 모양이 나왔어. 그런데 C자형 자루를 받아도 M자형 갓이 나오더라는 거지. M자형 자루를 받아도 C자형 자루를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 간 모양은 이 자루의 종류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지. 됐니? 그러면 이 간 모양은 이 자루의 종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뭐랑 관련이 있더라는 거지? 바로 뭐야? 헛뿌리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헛뿌리가 M자면 간 모양도 M자고, 헛뿌리가 C자면 간 모양도 C자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야? 그렇지. 이 헛뿌리에 핵이 있어. 그러니까 이 단세포 생물의 외형적 특징은 누가 결정한다라는 거야? 핵이 결정한다는 거지. 우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사실은. 알겠니? 그럼 핵 속에 누가 결정하는 거야? DNA가 결정한다는 거지. 우린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걸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물의 외형적 특징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DNA가 결정한다는 거야. 그 DNA 어디에 있고? 핵에 있고. 우리 다 알고 있는 걸 실험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뿐이야. 이번 단원이 뭐 때문에 그래? 이번 단원이 세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아주 쉬운 거죠. 기억. 삭간말의 다양한 종류, 삭간말은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맞아? 맞긴 아까 저기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 단세포 생물이라고 써 있는데 기억에 뭐라고 돼 있어?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돼 있어? 뭐 말이 안 되잖아. 지금 41페이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맨 위에 삭간말은 단세포 생물인 삭간말은. 근데 기억에 뭐라고 돼 있어? 여러 종류의 세포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문상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삭간말은 무슨 생물이야? 단세포 생물이래. 무슨 뜻도 없이 다양한 세포요. 안 돼. 재생되는 간 모양의 종류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자루가? 뭔 자루가?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이 여기 있네요. 핵에는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물질이 있다. 그러니까 핵 속에 유전물질이 있는 거지. 우린 걔를 DNA라 부르겠죠.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주 쉬운 문제죠. 그래서 1단원은 여기까지가 1단원 되어 있는데 아주 쉽게 돼 있어서 선생님은 따로 문제를 풀어주진 않을 거고 숙제는 드릴 겁니다. 숙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전화 오는 길에 좀 끊고. 주은아, 컷! 우리 준이를 위해서